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3번째 날이고요.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39쪽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 2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파트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는 실제를 고도로 가공 처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는 우리 선조들이 진화해온 세상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상점들에는 옷을 팔기 위해 엉덩이와 가슴이 부각된 마네킹을 전시한다. SNS는 짧은 시간 안에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좋아요를 주고 칭찬을 해준다. 온라인 포르노그래피는 현실 세계에서는 묘사하기 불가능한 자극적인 장면들을 한데 이어 붙인다. 광고는 조명과 화장 기술, 포토샵 편집 기술을 조합해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인형 같은 모델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현대 세계의 초정상 자극이다. 이것들은 모습을 극도로 과장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풀어헤쳐 과도한 쇼핑 습관, SNS 습관, 포르노그래피 습관, 식습관으로 우리를 이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갈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모든 습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 즉 도파민 분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성행위를 하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재미있게도 보상을 받았을 때와 보상이 예측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보상체계는 같다. 이것이 경험을 달성하는 것보다 경험을 예측할 때 종종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 선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한다. 어른들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다가올 휴가를 기대할 때 더욱 즐거워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말한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가령 연예인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듣고 싶은데 몸매를 가꾸기도 해야 한다고 해보자. 유혹 묶기 전략을 사용해 체육관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있다. 유혹 묶기 전략은 프리맥 원리로 알려진 심리치료법을 적용한 방법이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한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혹-묶기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서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깰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무리 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 등을 모방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욕망의 현대판 해결책이다. 한마디로 오랜 악덕의 새로운 형태다. 인간 행위의 기저에 깔린 동기는 여전히 똑같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특정한 습관들이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 동기의 근원이 같다 해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함으로써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습관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각자가 습득한 방식일 뿐이다. 일단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습관은 모두 연결작용이다. 이런 연결성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인생은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측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종일 우리는 지금 막 본 것이나 과거에 잘 됐던 일에 기반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 추측한다.
끝없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다. 우리의 행동은 이런 예측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신호라고 해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망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 느낌, 갈망, 촉구 등을 알아차린다. 또한 느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지해야 할지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우리는 추위에 대해서도 이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지금 당장 따뜻한지 추운지를 느낀다. 열망은 뭔가를 놓쳤다는 데 대한 감각이다. 이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다. 욕망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의 차이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현재와 다르게 행동하고 싶다고 느끼면 동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이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마인드셋을 살짝만 바꿔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영업을 위해 전화 몇 통 해야 해. 저녁에는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해. 자, 이제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자. 해야 한다를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단순히 단어 하나 바꿈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즉, 이런 행동들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셋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보자. 이는 습관을 자신이 즐기는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연습으로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그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늘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그 행동과 음악을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해보라.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이든 거품 목욕을 하는 것이든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을 찾아보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매번 수행할 짧은 의식을 만든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 일 같은 것도 괜찮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다.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반복한다. 마침내 당신은 이 심호흡과 미소를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한번 확립되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어보라. 인생이 서글픈가? 3번 심호흡하고 미소를 지어보라. 습관이 일단 구축되면 신호는 열망을 촉발한다. 심지어 당신의
심지어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연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예측을 다시 설계하면 어려운 습관도 매력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4가지 법칙 중 2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일은 3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에 대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